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4강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그간 열심히 연습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1, 2, 3강에서 우리 다뤘던 내용, 발음, 목소리 크기, 속도, 표현력, 그리고 표정 연습하고 계세요. 자, 짧은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해 주셔야만 여러분 적절한 속도로, 목소리 크기로,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함께 전달력 높은 말하기를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4강 설명의 기술을 한번 같이 배워볼 텐데, 설명의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서 설명을 하려면 더 많은 어휘 그리고 더 풍부한 표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어휘 두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훈련법 같이 배워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두 개의 방법은요. 놀이처럼 여러분의 두뇌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알짜 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요. 친구들과 함께 해도 좋아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스토리 스피치라고 하는 제목이 크게 적혀져 있고요. 아래쪽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초코칩 쿠키까지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쪽에 보여지는 이 단어들을 넣어서요. 두 개씩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이어가는데요. 문장을 이어가서 각 다음 문장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로 연결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문장은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쐬고 있었습니다. 로 시작할게요. 자, 선풍기를 쐬다가 짜장면을 먹고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의 단어를 아래쪽에 보이는 예문의 단어에서, 예시의 단어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사용한 단어는 다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두 개를 지웠어요. 자, 그러면 이를 이어서 이제 운동장에 가서 농구를 하고 이어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김밥을 먹다가 비눗방울 놀이가 하고 싶어서 저는 그네가 있는 놀이터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문장을 계속해서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 해도 좋고요. 2명, 3명, 4명, 5명 더 많은 인원들이 함께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다면 어휘 두뇌를 여러분 긴장감 있게 더 활성화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단어로 해보셔도 반복해서 해보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 임의로 각자 단어를 10개, 20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은 후에 같이 그 단어들을 공유하면서 지워가는 형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두뇌 활성화를 위한 공부하실 수 있는 알짜 팁, 스토리 스피치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시작하는 말이 같은 단어, 끝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찾아보면서 어휘를 연상해 보는 거예요. 자, 숫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적어보는 건데요. 글자 수는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상관없고요. 단어만 해당합니다. 자, 숫자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이라고 한번 적어볼 거고요. 자, 그 옆쪽에 수수께끼,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수건, 수영, 수수, 네, 이렇게 여러분 숫자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적어주시는데 1분 안에 20개, 30개 정도의 낱말을 적으실 수 있으면 그래도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는 1분이 지나도 20개, 30개 단어 적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 어휘를 지금 너무나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양한 단어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낱말 찾기 훈련들을 조금 반복해서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게 끝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지자로 끝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 네,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리가 20개를 적어봤잖아요. 끝나는 말이 같은 단어는 처음에는 10개 정도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후에 10개는 나는 너무 쉽게 적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개수를 15개, 20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자로 끝나는 단어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막연하시죠? 네, 이렇게나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가지, 낙지, 골판지, 깍지, 단무지, 도라지, 먼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이거 적으실 때 유의할 것 같은 단어가 2번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적다 보면요. 지명인 구리라는 지명을 적으면 수유리라는 지명이 또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구리를 만약 재질로 적으셨으면 유리라고 하는 또 재질이 연상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연상으로 연관되는 단어는 2개 이상, 10개 중에 2개 이상 적지 않기. 그래야 다양한 단어들을 적을 수 있게 되니까 유념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표현력을 다양하게 해야 조금 더 풍부한 말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함께 다루면서 표현력의 5가지 팁을 배우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강하게 강조하기였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힘주어 강조하는 팁이었고요. 2번째가 약하게 강조하기, 좌절, 실패, 슬픔에 힘 빼서 표현하는 거 함께 하셨고요. 자, 3번째가 장음으로 발음하기였는데 중요한 숫자, 이름, 연대, 내용 등을 천천히 말하면서 강조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4번째는 느리기 기법이었고요. 부사나 형용사 그리고 모음의 길이를 길게 해서 강조하는 기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바로 포즈라고 하는 기법이었는데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앞에서 잠시 호흡을 이렇게 멈춰줌으로써 조금 더 뒷문장이 그리고 뒷단어가 잘 들리게 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4강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3강에서의 5가지 표현 기법과 발음, 목소리 크기, 속도 이러한 법칙들을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면 조금 더 풍부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말하기의 기초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설명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시작할게요. 설명이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말하기가 바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설명 얼마나 잘 하세요? 여러분 지금 컴퓨터 주변을 살펴보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거울,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물로 존재를 하고 있을 텐데 가령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진 찍는 카메라의 기능, 전화하는 전화기의 기능,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 할 수 있는 기능, 이 기능들이 다 합쳐져서 손바닥 크기로 지금 터치 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설명하고 계실 텐데 즉흥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선생님 또한 훈련되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낯선 사물을 주고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사물에 대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말하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하는 말하기의 훈련법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놀이 형식으로 그리고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스피드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설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단어가 주어지면요. 스피드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이 단어를 쉽게 풀어내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네, 보시는 것처럼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퀴즈를 낸다고 생각하시고 그 단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여러분의 설명의 기술은 나도 모르는 새에 놀이 형식으로 우리가 쑥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 외에도요, 우리 외국에 나가 보면요, 언어는 다르지만 몸짓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데 이 과일이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과일을 손으로 가리키면 상인분께서 얘기하시겠죠. 손가락으로 3개를 들어서 3달러라고 표시를 했다 치면 우리도 언어로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이 손가락의 개수를 보고 지폐를 개수해서 주고 역시나 거스름돈도 받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영어, 불어, 독어, 다양한 언어를 직접 하지 못해도 그 나라에 가서 몸짓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몸짓 언어가 더해지면 설명의 기술, 설명할 수 있는 전달력은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스피드 퀴즈의 2단계는 온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단어를 보고 말로 설명하기, 두 번째는 온몸으로 지금 화면처럼 설명하기. 친구들과 함께 놀이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고요. 가족들과 함께 역시 집에서 역시 롤플레잉의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습관 그리고 설명하는 기술을 체득함으로써 여러분의 실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설명의 기술 앞서 보셨던 스피드 퀴즈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지금 제시 단어를 각 칸마다 준비했는데요. 임의로 들어있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직접 가정에서 해보실 수 있도록 역시나 첨부 파일에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이 단어들을 다 하고 나면 여러분이 임의로 단어를 적어서 반복해서 스피드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설명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설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 직업군이 되어서 우리 설명의 기술을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바로 쇼핑 호스트입니다. 쇼핑 호스트는 케이블 TV, 웹방송 등의 쇼핑 채널에서 시청자에게 제품에 대한 소개를 통해 관심을 유발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품을 보고 있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대신해서 영상으로 제품을 보여주고 각종 시연을 진행하면서 상품의 기능과 특성, 장단점을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쇼핑 호스트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홈쇼핑에서 다루는 제품군만 보아도 우리가 실제로 맛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먹을거리들도 쇼핑 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먹어보고 싶어 이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한 후에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침구나 화장품, 그리고 옷, 자동차, 보험 상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과 상품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핑 호스트가 되어서 지금부터 3분 홈쇼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본인의 물건 중에 소개하고 싶은 물건을 설명해보는, 판매해보는,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홈쇼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물로도 진행해도 좋지만 먼저 우리는요, 같이 예시를 정해서 3분 홈쇼핑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소개할 상품은요, 바로 이 싱싱하고 맛있는 대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소개해 볼 쇼핑 호스트가 되어서
설명해 볼 아이템은요, 바로 싱싱한 대게입니다. 여러분 대게 다 좋아하죠? 네, 다 먹어봤고요. 자, 통통하게 오른 살을 밥 숟가락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한 입 베어 물면 정말 입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대게를 쇼핑 호스트가 되어서 설명해 보는 설명의 기술 체험을 같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는 오늘 4단계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는 쇼핑 호스트가 되어서 설명을 해볼 거니까 이왕이면 상품명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격도 정해 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들, 대게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우리 기본 정보들도 한번 찾아볼게요. 정보 검색의 힘까지 여기에 객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플러스 해볼게요. 두 번째는 설명할 포인트를 정리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지금요, 옆쪽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나요? 스마트폰 우리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네,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디자인에서도 크기가 있을 거고요. 컬러가 있을 거고요. 네,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설명할 포인트를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세 번째로는 설명할 포인트의 심화 표현 만들기. 디자인이요. 예쁩니다. 라고 했다면 3번에서는 디자인이 마치 꽃망울을 터뜨린 것처럼 화사하게 예쁩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각 보조 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죄송해요. 졸라맨으로 사람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옆쪽으로 화면이 주어지잖아요.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자료들, 스마트폰의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숫자 3이 등장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우리의 시각적 이해를 돕는 자료들을 시각 보조 자료라고 하는데 때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표시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넌 오늘도 되게 맛있구나. 싱싱한 게야. 되게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설명을 위한 4단계 숙지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게 설명을 위해서요. 여러분 검색창에 대게 효능 그리고 대게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가 등장을 하네요. 대게에 관한 에피소드도 한번 살짝 객관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심을 유도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검색해 봤더니 대게는요, 큰 대로 우리가 큰 게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은 발의 모양이 대나무 마디와 같이 이어져 있어서 비롯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다. 설명할 때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대게를 많이 먹게 되면 대게는요, 껍질에 많이 든 키틴을 통해서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해서 다이어트에도 좋대요. 와, 이런 효능도 있구나. 자, 이따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게를 설명할 때 팁으로 같이 한번 활용해 볼게요. 대게 효능 다이어트 딱이네.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설명의 기술, 우리 대게 설명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지는 이 페이지는요, 여러분 첨부 파일 안에 들어 있어요. 첨부 파일 안에 들어 있으니까 출력을 하셔서 직접 대게를 소개하는 쇼핑 호스트가 강의를 듣고 나서 되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부터 우리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상품명과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한다인데요. 우리 상품명 임의로 선생님은 속이 꽉 찬 대게 2kg이라고 한번 적어봤거든요. 여러분은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옆쪽에 적어보셔도 돼요. 다이어트에 좋은 대게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오늘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타이틀을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격도 선생님 오늘 쇼핑 호스트가 되어서
선생님이 정한 가격은 42,900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직접 한번 재미있게 정해 보시고요. 이러한 재미있는 롤을 통해서 우리 오늘 설명의 기술을 조금 더 여러분과 유쾌하게 습득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구성은요, 냉동 대게 2kg으로 정했는데 역시나 여러분이 마음껏 변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설명할 포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바로 잡은 신선한 대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고요. 대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시중보다 저렴함, 살이 가득함, 빠른 배송 가능함, 영양이 풍부. 제철을 맞이한 대게예요. 이렇게 맛있는 대게를 제철을 맞아서 더욱더 저렴하게 풍성하게 드세요. 라는 설명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은 게맛살.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죠? 자, 설명할 포인트를 쭉 노트에 순서 없이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었다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지금 나무가 등장했는데 우리 이렇게 설명할 포인트를 정리한다 라는 문구 아래다가 설명할 포인트를 바로 대게의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적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생각나무입니다. 생각나무는 역시 첨부 파일 안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녹색 혹은 지금 살짝 아이보리 브라운 컬러가 섞여있는 나무가 등장했죠. 가을나무 같고요. 봄나무 같아요.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 표현 심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대게였다면 가지 하나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번뜩이면서 써보는 거예요. 빠른 배송 가능, 빠른 배송. 그리고 제철이라 싱싱함. 또 되게 하니까 크기가 큼, 간식으로 좋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나무 안에다가 가득 차게 적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적다가 만약에 더 아이디어가 있다면 가지를 쭉 뻗어서 이 뻗어나오는 가지 안에다가 쭉쭉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나는 더 많이 적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가지를 쭉쭉쭉 나무 바깥까지 확장하면서 생각의 사고를 키워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이 가지만큼 아이디어가 없어요 하신다면 계속해서 여기다 대게라고 적어놓고 혹은 대게 그림을 그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고양이처럼 그려지네요. 고양이 수염처럼. 이렇게 하면 대게 같나요? 자, 이렇게 개의 이미지를 놓고 보면서 여러분이 나무를 채울 수 있도록 최소한 나무 가지만큼은 채울 수 있도록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각의 나무를 가득 채웠으면요. 여러분 설명할 포인트의 심화 표현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싱싱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로잡아라는 수식어를 선생님은 좀 써보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설명할 포인트들의 심화 표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큰 사이즈의 대게를 강조하기 위해서 손바닥보다 훨씬 큰 혹은 여러분 축구공만한 축구공만한 대게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강조하는 포인트들로 수식어를 앞에 달아주면 훨씬 더 심화하는 표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통통한 제철 대게라고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의성어나 의태어, 지금은 의태어죠? 토실토실, 어떠한 형태를 흉내낸 말을 앞쪽에 붙였으니까요. 토실토실 물오른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또 충분히 활용해 주셔도 설명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표현을 다각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수식어를 만드는 거,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는 방법들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심화 표현을 앞쪽에 만들었던 가지에 또 달아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싱싱함 앞에 우리 어떤 게 있었죠? 바다에서 바로잡아.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바다에서 바로잡아. 이렇게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생각의 나무가 아마 가득 차게 될 건데 여러분이 가득 찬 이것이 생각맵,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설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적었으면 자, 이제 설명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각적인 보조 자료 우리 만들어 볼 건데 직접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오늘 수업을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웹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로 마치 도화지에 얹은 듯한 느낌으로 준비했는데요. 대게 이미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대게의 영양 성분은 이런 게 있대요 라고 하는 표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은 대게를 그린 다음에 그림으로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기구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성분들을 써줘도 좋을 것 같고요. 꼭 이렇게 영양 성분이 그려진 표를 그리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할 것과 관련한 것들이 적힌 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게를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밥을 비벼 먹으면 영양 만점이고요. 포만감도 들어요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처럼 게딱지 안에 밥이 가득 들어있는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보조 자료를 그려도 좋고 웹상에서 다운받아서 준비해도 좋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가 다 끝났다면 자, 이제 진짜 홈쇼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보조 자료들을 옆에 두시고요. 설명할 생각들을 정리해 놓은 생각나무 마인드맵을 펴놓으신 다음에 우리 3분 홈쇼핑을 진행해 보는 거예요. 3분 홈쇼핑 실전을 통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는 건데요. 우리 가족들을 앞에 관객으로 시청자로 두시고 진행해 보셔도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3분 홈쇼핑 저는 쇼호스트 누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자 그렇게 시작이 되면 자 이제 이 대게는요 이러이러한 상품명으로 오늘 이름 지었고요. 가격은 얼마고요. 우리가 1단계에서 정했던 것들 약속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나무 맵, 설명 맵 보고 계시죠? 보면서 크기는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요 맛은 이렇고요. 영양 성분은 이렇고요. 우리가 메모했던 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준비했던 보조 자료들을 설명에 맞춰서 들어가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3분 홈쇼핑을 실전을 통해 진행해 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놀이 형식으로 진행해도 좋고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설명의 기술을 밖에 나가지 않고 같이 집안에서 재미있는 놀이 형식으로 체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분 홈쇼핑 대게를 다 소개를 하셨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고등어 한번 표현해 볼까요? 선생님 왜 계속 먹을거리들만 나와요? 저는요 이런 먹을거리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요. 다른 거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오늘 맛에 대한 표현 같이 해보려고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하기 쉬운 제품들을 상품군을 선택하느라고 먹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의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들로 실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등어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명부터 정해주시고요. 기본적인 정보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설명할 포인트들, 손질이 미리 되어 있어 조리시 편리하다, 한 마리씩 포장되어 먹기 간편하다, 이런 것들 좀 적어 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생강나무 맵에다가 심화 표현까지 같이 2번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것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이제 보조 자료까지 함께 할 거고요. 자, 역시나 첨부 파일에 여러분 고등어 같이 실습해 보실 수 있게 지금 보는 이 화면이 그대로 파일로 들어가 있거든요. 홈쇼핑 이름, 쇼트 이름 여기다 같이 여러분 설정해서 적어주시고 상품명, 가격, 원산지, 구성은 네, 오늘 고등어 20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미있게 좀 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설명 포인트 생강나무 맵에 정리하셔서 이 안에다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심화 표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의 원고로 이렇게 만들어서 홈쇼핑 진행해 볼게요. 완결된 형태로 글쓰기 하실 수 있도록 빈칸을 좀 비워 두었거든요. 여러분이 활용하시면서 각각의 맞춤형으로 말 연습 그리고 글 연습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등어 실제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역시 보조 자료가 안쪽에 같이 들어있고요. 이대로 출력을 해도 좋지만 이 모양대로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마치 실물 모형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대로 잘라서 실물 모형인 것처럼 들고서 설명을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꼭 실습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실습까지 홈쇼핑 설명의 기술 하는 팁들을 알아보셨어요. 이렇게 청소년 아나운서 스피치 4강에서는 설명을 가장 잘하는 직업이자 설명을 주로 하는 쇼핑 호스트, 쇼호스트를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설명의 기술을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쪽에 첨부해드렸던 2개의 파일, 대게 그리고 고등어라고 하는 제품 꼭 놀이 형식으로 소개해 보시면서 설명의 기술 복습해 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물의 다양한 물건들을 설명의 기술, 홈쇼핑, 쇼핑 호스트가 되어서 스피드 퀴즈라고 생각하시고 연습 반복해서 하시면 설명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려와 그리고 이해의 말하기, 우리 토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2개의 주제로 함께 생각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